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9일 이제 25년도는 이제 내일이면 끝나네요, 장이. 자, 오늘 근데 제가 12시 반인데 좀 일찍 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 회사 에서 좀 요청이 있어서 저기 세종시에 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좀 강의가 하나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좀 장 마감까진 못 보고 아마 이제 방송 끝나면 한 1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의 이제 시황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4,200 까지 왔고 뭐 좋습니다. 네, 분위기 삼성전자 달리고 하이닉스 달리고 방산주 달리고 바이오 달리고 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해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의 차트 요것도 이제 매일 해야 되는데 하다 말아 가지고 아무튼 금과 은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구리래요. 내년엔 구리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이 있고 또 미국 은행 규제 완화 이슈가 있고요. 이거 인제 국제금융센터 자료입니다.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내년도 글로벌 트렌드 좀 자료가 나와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미국 군함 수주. 지금 미국 군함 이제 발주가 시작됐는데 한국이 만들 수가 없어요, 법 때문에. 고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 오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했죠. 천무 5조 8천억 짜리 폴란드 3차 계약을 맺었습니 매 아니 오늘 체결을 한대요. 예. 그래서 오늘 중에 그 체결할 거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었고 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 전략 브리핑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가 삼성전자가 내년에 기대되는 건 메모리도 있지만 파운드리도 있고요. 기업 분석은 삼성전자, 알테오젠, 신세계, LG엔솔, LS, 공신은 현대중공업,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상반된 시각이에요. 한투증권의 최문서 연구원님 좀 보수적,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은 뭐 괜찮다. 그 지난주에 그 또 계약 취소 건이 하나 있었죠, 해지가. 인도의 BIS 인증 요건 철회와 화섬체인, 뭐 석유화학 괜찮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구리에 대한 두 가지 보고서, 태양광, OCI 홀딩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체계 게임 체인저, 요게 배터리로 가는 뭐 이 ESS죠. 요 내용들까지 해서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산타 랠리가 좀 최근에 있습니다. 나스닥 좀 쉬었지만 뭐 그거랑 별개로 한국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당시에 올랐었고 금리는 쪼금 반등, 달러도 좀 올랐습니다. 환율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 후에 쪼금 차익 매물 나왔고 엔비디아가 AI 칩 스타트업 그록 요건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 회사 이제 랑 라이선싱 딜을 체결하면서 AI 시장 지배력 강화한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S&P 500이 올해도 18% 상승했고요. 최근 7년 동안 7년 중에 6 년째가 15% 이상 상승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요게 다 있어요, 사실. 요 안에 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급등했고 2025 년은 사실 메모리가 왕이었죠.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 좀 숨고르기인데 뭐 역사적으로 80% 확률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월 초까지가 산타랠리 기간인데 한 80% 확률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올해는 왕입니다. 미국의 S&P 500의 그 수익률 탑 10 중에 4 개가 메모리예요. 그중에 좀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또 뿐만 아니라 램 리서치라는 장비 회사까지. 마이크론이 230%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더 올랐어요,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은. 마이크론보다 상승률은 더 높습니다. 금은 사상 최고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했고 테슬라는 좀 빠졌고요. 오라클, 뉴스케일,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은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 좀 급락했습니다. 나이키가 좀 계속 오르고 있고 쿠팡도 뭐 데이터 유출 뭐 해결까지는 아니죠. 해결은 아닌데 쿠팡의 대응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쿠팡 참. 예. 거의 뭐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이번 대응은 좀 예 너무 기대 이하 아닌가. 예. 그러니까 데이터 유출 관련해서 예
이게 뭐 기업 가치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좀 해결 기대감으로 6.4%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요렇게 미국 시장은 한번 요걸 보면 다 정리가 되셨고요. 사실 이제 관련 내용은 뭐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산타랠리 기간에는 S&P 500이 평균 1.3% 올랐고 80%의 확률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평가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원전조, 오라클, 뉴스케이프, 오라클 아니죠. 오클로죠. 죄송합니다. 오라클이 아니고, 아이고 잘못 썼네요. 오클로, 뉴스케이프 파워,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이 좀, 로켓노, 그러니까 양자, 우주, 원전 다 급락했어요. 이들은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매물이 쏟아져 버렸고 금, 은 급등. 다만 이번 좀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혼자 좀 왕따 당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해 15%가 빠졌습니다. S&P는 최근 7년 동안 6년이 15% 이상 상승을 했고 22년도만 빠졌죠. 자, 엔비디아 그룹가 200억 달러 인수한 건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고 넘어갈게요. 애널리스트 반응은 엔비디아가 막대한 현금을 활용해서 핵심 분야에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다소 비싸 보이지만 물론 200억 달러 인수가는, 엔비디아는 현금이 610억 달러나 있다. 우려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켄터 피츠제럴드에서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거다. 추론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거다. DA 데이비스는 그록칩은 메모리 용량이 제한되어 아직은 모른다. 검증해봐야 된다. 좀 부정적이고, 해치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번 딜은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뭐 법인은 좀 남겨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딜은 뭐 그런 구조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거죠. 구글 TPU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2025년에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화려한 AI보다 데이터, 그러니까 메모리가 왕이에요, 그냥. 그래서 올해 금값 올라서 뉴먼트도 올랐고, 보시면 여기 연간 수익률이거든요.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시겟, 여기 세 개가 다 메모리. 로빈후드, 뉴먼트, 금강, 워너브로더스, 팔란티어. 램 리서치도 반도체거든요. 장비. 컴포트 시스템, 여기는 공조. 여기도 어떻게 보면 AI죠. 데이터 센터. 엠너빈, 모바일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내년 AI 시장은 좀 분열될 거래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그래서 26년부터는 이제 민간 기업 스타트업, 오픈 AI랑 엔트로픽 같은 비상장 기업들 상장 이슈가 있고, AI 이제 투자하는, 막대한 투자하는 기업들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I 인프라 수혜 기업, 이들이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엔비디아, 브로드컴 실제 돈 벌고 있죠. 근데 AI 버블은 뭐 있다 없다 보다도 특정 부분에 좀 집중된 것 같다. 그래서 좀 돈 못 버는 기업은 좀 조심하자. 특히 양자 컴퓨터를 거론을 했어요. AI 붐으로 투자를 유치했지만 아직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 양자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뭐 벌 수는 없죠, 아직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가시적인 실적보다 낙관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자산 경량화를 했던 빅테크들이 이제 자산 집약적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을 되게 가볍게 가져갔는데 이젠 아니에요. GPU, 데이터 센터 이 전력 투자하면서 자산이 몸집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마진 압박도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수익의 비용을 상회하지 못하면. 또 감가상각도 그 내년부터 손익계산 제방, 올해는 감가상각이 반영이 안 됐어요. 내년부터 반영되면 이건 실적이 안 좋죠. 비용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짜 찐기업, 돈 버는 현금 흐름을 잘 내는 기업들이 생존할 것 같고,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좀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건 좀 우리가 잘 고민을 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올랐고 테슬라는 조금 빠졌고요. 뭐 전기차 판매는 부진하고요, 아직까지. 마이크론 조금 빠졌습니다. 올해 뭐 엄청 올랐죠. 타겟은 일단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 툼스 캐피탈이 상당한 이제 지분을 매입했다는 이제 보도에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주가가 이제 26%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행동주의에서 이제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반등을 했고, 나이키도 애플 CEO 팀 쿡이 지난번에 인수했다고, 그러니까
그 지분을 늘렸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급등, 금요일도 또 상승했습니다. 쿠팡은 한번 말씀드렸고, 금강 관련주죠. 구리, 광산, 프리포트 맥모란도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요새 뭐 금속 가격이 뜨겁죠. 그래서 미국은 뭐 좀 차분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차트를 일단 6개월 지났는데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주말에 좀 자료를 만들어 봤고, 금과 은의 질주, 다음엔 구리, 비트코인은 부진하고, 이 보라색 선이 비트코인이고요. 가운데가 금, 밑에가 구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완전 꺾여버렸죠, 올해. 금은 올해 120%, 71.8, 24년부터는 120%, 구리는 올해 40%, 비트코인은 24년 이후로는 100%나 올랐어요. 그러나 올해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올해 수익률은 은이 압도적이고, 금, 백금, 팔라듐 뭐 다 급등했습니다. 금이 왜 오른지는 이제 아쉽죠. 지겹게 들으셨죠. 뭐 각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고, 부채를 늘다 보니까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 방어하는 수단이고, 달러 가치 떨어지면서 또 그 부분 인플레이션 상위에도 연준이 금리 내리는 거. 그래서 지금 S&P 500을 능가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금강 업체들은 지금 이 채굴 비용이 온스당 1,600달러니까 금값 4,500달러 대비하면 막대한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값 전망은 내년에 5,000달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르데니는 29년도에 10,000달러도 갈 수도 있대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가긴 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예. 어쨌든 금에 대한 전망은 좋은데, 근데 내년은요, 모두가 구리를 위쪽에, 오늘 그래서 구리주들 급등하죠. 풍산, LS,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다 구리 관련주죠. 공급 차질, 중국 수요 회복, 전기차 AI 인프라 같은 비전통적 수요 증가, JP모건, UBS 모두 구리에 대해 낙관적 전망. 급격한 공급 차질. 그 인도네시아 광산이 폐쇄됐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죠. 그 중국은 이제 구리 구매 재개를 할 것 같고, 관련 기업은 프리포트 맥모란, LS, 풍산, 일진전기, 구리 ETF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비트코인은 올해 좀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5%, 5%가 아니죠. 17, 15% 정도 가까이 빠졌죠. 맞나요? 네. 아무튼 올해 어쨌든 마이너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15%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디지털 금 역할에 실패했어요. 이유는 기관들이 10월과 11월에 금과 은으로 갈아타 버렸대요. 일본 금리 인상할 거면 미리 돈 빼버린 거죠. 엔캐리 청산 미리 해버렸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강제 매도 시작됐고, 신규 고래들은 큰 손인데, 비트코인 이제 올라갈 때 11만 달러, 12만 달러에 막 산 거죠. 고점에서. 근데 그런 투자들이 좀 손절매한 거. 그래서 제 역할을 올해 못했어요. 근데 저는 내년에 암호화폐를 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닌데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렌드에. 그리고 자, 그래서 오늘의 차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리의 시대가 올 것 같고, 이미 구리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원자재는 설명해 드렸고,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26년에 이것도 되게 호재예요.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서구 주요국의 은행 규제 완화. 예. 우리가 미국을 보면 되죠. 그래서 한번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 은행권의 ESLR인데, 강화된 SLR 규제. 그러니까 보완적 레버리지. 이게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엄청 많잖아요. 뭐 대출, 그 다음에 채권, 뭐 주식도 있고 되게 많죠. 그 자산을 분모해 넣어요, 무조건. 그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은행이 실제 갖고 있는 자기 돈 있죠. 다른 거 빼고. 원래 은행이 갖고 있는 순수한 돈. 그 비율이 지금 보면 여기 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3에다가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2% 붙여서 은행권 지주사는 5% 이상. 그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분자를 올리거나 은행이 갖고 있는 고유 자산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분모를 줄이면 되죠. 근데 분모에 뭐 들어간다고 했죠? 주식, 대출, 채권, 뭐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분모를 줄이려면 이들을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대출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줄여요. 주식을 줄이면 이거 금융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은행들이 갑자기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금리 튀고 그러면 대출 안 해 주고 경기 악화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낮춰야 이 분모가 줄면서 저 값이 올라가서 규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낮춰 좀 규제 완화하자.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저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 지주사가 5%인데 야 이거 GSIB가 뭐냐면요. 대형 은행이에요.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런 데다가 할증해서 50% 곱한 비율로 하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4.75가 나와요. 이거 좀 깎아 주는 거죠. 자회사는 이제 뭐냐면 이제 밑에 있는 자회사들 뭐 실제 은행, 증권사 뭐 골드만삭스도 있을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뱅크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기존 6%로 꽤 높죠. 이걸 4까지 낮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4%만 맞추면 되니까 지금 저거를 낮춰 준다는 얘기는 뭐죠? 예. 분모를 키워도 되잖아요. 그죠? 분모를 키워서 4% 까지만 맞춰도 되는 거죠. 분모를 키우면 저 값이 떨어지죠. 그럼 분모에 뭐 들어간다 그랬죠? 채권, 주식, 대출. 이거 다 늘릴 수 있어요. 저걸 내년에 시행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호재예요. 그죠?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호재죠. 그래서 위험과 무관하게 전체 자산 대비 자본은 일정 비율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게 저런 게 생기면 은행들이 막 대출 늘리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살 수 있어요. 주식도 살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금융시장 좋죠. 금리 떨어지고 대출 늘어서 경기 좋아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버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이 막 풀리 연준도 돈 풀죠. 금리 내년에 또 낮추죠. 은행 규제 완화까지 하죠.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걱정되는 건 저러면 물가 올라서 물가 튈 때가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거든요. 원래 내년 4월에 적용하는데 1월에 조기도에 포용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거예요. 대출 여력 확대, 국채 중개 기능 완화, 시장 안정,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감소, 국채를 더 많이 편입할 수 있고 요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내년 상반기를 밝게 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글로벌 트렌드 7개를 적어 주셨는데 한번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핵심 7개 한번 정리 좀 간단히 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포퓰리즘. 포퓰리즘이 뭘까요? 정부가 재정 제출을 계속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기주의죠. 예. 그래서 복지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출을 늘려요. 허리띠 졸라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포퓰리즘으로 가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불법 이민,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언론 탄압, 뭐 불개입주의, 뭐 다른 나라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나 이제 미국 안 도와준다. 도와달라고 할 거면 돈 내라 이거고. 일본 자민당, 예, 자위대, 방위비 증액, 예, 뭐죠? 예, 군사를 키우겠다는 거죠. 이탈리아 멜로니, 반이민, 반난민, 친서방, 러시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예, 장기 집권, 민주주의 후퇴. 예. 이슬람 국가들과는 이제 수교를 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뭐 러시아 종국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도 뭐 독재로 가죠. 둘 다. 팽창주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시대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정부들이 돈을 많이 써요. 지출을. 막 감세도 하고요. 막 돈 엄청 풉니다. 풀면 주식에 좋아요. 그래서 금값 오르는 거예요. 금, 자산 이런 게. 내년에도 이게 끝날까요?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주식시장이 좋지만 나중에 물가 상승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진 평화, 분쟁의 일상화. 뭐 그러니까 방산주가 좋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군비 경쟁은 지속됩니다. 2030년까지 나토는 계속 군비 늘려야 돼요. 한국 무기가 가장 가성비가 좋죠. 개도국들은 성장이 둔화된대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글로벌 원래는 신흥국으로 돈이 갔잖아요. 투자하려고. 근데 이 돈이 다시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미국은 제조업 투자하겠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산업들을 좋게 봐야 되는 거고 자본시장발 위기 너무 돈 많이 푸니까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동시에 올라. 이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산이 오르면 조금만 뭔가 균열 생기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요. 중산층 소비가 위축되고 여기 쓴 거는 제가 여기 화살표하고 쓴 건 제가 써본 거예요 그냥. 이런
명 트렌드가 있는데 저도 한번 써본 거고 제가 직접 한번 생각한 걸. 나이키, 룰루레몬 등 대표 소비재 기업들은 아마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는 자료에도 있지만 AI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AI 도입해서 생산 효율성을 늘렸대요. 예. 고평가로 인한 변동성은 좀 주의해야 되겠죠. 요게 생산 효율성, JP 모건 신용 계약 검토 시간 낮추고 AI 도입의 투자 대비 효과 49.3 다소 높다. 그리고 디지털 암호화폐를 내년에 좀 괜찮게 보는 게 암호화폐 시장은 뭐였죠? 투기적이었어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사고 팔는 그런 목적이 강했죠. 근데 이런 시장이 이제 끝나고요. 실물 금융자산의 기반이 될 거라. 이걸 토큰화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을요. 여러분이 어떤 앱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버릴 수 있어요. 엔비디아 주식 한 주를 쪼개요. 예. 그래서 그걸 토큰화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국채도 살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 그러니까 실물 자산, 이 금융 자산을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기반을 깔아 놓는 거죠. 그게 내년부터 본격화하지 않겠냐. 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채지만 이제는 주식, 부동산, 예술품 다 퍼져나갈 겁니다. 이걸 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어디예요? 두나무랑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두나무, 네이버 많이들 물어보세요. 주가 안 가니까. 근데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들이 합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 벌써 시장이 열리고 있고 미 국채를 국채 기초자산 내려서 토큰화한 게 벌써 있습니다. 이렇게 금도 살 수 있고 예, 이런 시대가 실제 열리거든요. 예, 저런 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 결론은 내년 세계는 포퓰리즘과 분쟁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원심력이 심화되는 동시에 AI와 디지털 자산이란 강력한 기술적 구심력이 작용하는 대전환에 서 있다. 내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예, 기대도 되고 우려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뭐 투자라는 게 그렇죠. 뭐 어떻게 매번 편하겠어요, 그죠? 예, 계속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 조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게 뭐냐면 미 해군이 원래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이라는 이탈리아 회사에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있죠. 요거 구축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맡겼는데 너무 늦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열이 받았어요. 미국도 지금 장난하냐. 그래서 대폭 축소. 아마 20 몇 척 발주했는데 2척만 만들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야 헌팅턴 인걸스 집합. 예, 이제 맡긴 거예요. 미국 조선사죠. 미시시피주에 있는 조선소를 갖고 있어요. 너가 만들어. 예. 근데 여기 협력사가 현대중공업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십 척 만들어서 이미 이제 설계된 그 구축함이 있어요. 레전드가. 요거 이용해서 바로 빨리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 그러면 이거 이제 시작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연방법 10편 8679조 요거 개정을 무조건 해야 된대요. 미군을 위한 군함의 선체나 주요 구성품은 해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금 거제, 울산에서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존스법도 있어요. 이거는 상선 무역선이고 이 법은 군함. 그래서 하나가 유리해요. 하나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이면 미국 조선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가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또 한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여기 주인이 이게 뭐냐면 하나 필리 조선소는 하나 거잖아요. 그래서 미 국방 방첩 안보국 DCAA라고 하는데 여기 허가가 필요하대요. DCSA는 기밀이 한국 본사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야, 너네 우리 기밀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서 협정을 맺어야 돼. SSA. 외국 기업이 기밀에 간섭하지 않고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보안 인가를 획득하면 돼요. FCL. 예. 요거를 확보하면 필리 조선소가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올해 2025년 올해 그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해군 태세 보장법 같은 법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동맹국에서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예외를 주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를 법개정을 해야죠. 그러면 아니면 예외를 허용해 주든가 FCL 승인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될 거로 봐요. 이 중에 하나는 뭐 법을 바꿔주든 예외를 허용하든 하나 필리 조선소 보안 승인을 해주든 그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군함을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좀만 기다려 보자고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 군함이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런 내용이 있구나. 자, 그리고 방산 오늘 천무 폴란드와 역대 최대 5.8조 원 3차 계약 맺었대요. 하나의 여러.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거예요. 1차 5.3조, 2차 2.2조, 이번이 3차 5.8 역대 최대입니다. 천무가 다연장 로켓포예요. 1분에 로켓 12발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폴란드에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 쳐들어오면 저걸로 막 공격하겠다는 거죠. 빠른 탄종 교체 가능하고 성능과 가격면에서 미국을 앞섭니다. 그리고 정부 방산 특사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해서 힘을 실어줬대요. 그래서 아직 기사만 나왔는데 공시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은 기사만 나왔고 천무가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TV 화면이나 이런데. 네. 여기다가 다른 로켓을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어요. 탄종 호환도 가능하고 기동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무가 옛날에 K136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좀 힘들다. 성능도 그렇고 개발 연구소에서 천무를 무려 14년 동안 4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우리나라 육군에 실전 배치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능 입증 및 개량을 해서 이제 저기 사우디나 중동에서 갖고 싶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수출하고 그다음 폴란드 수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폴란드는 1, 2, 3차 좋으니까 계속 가져가요. 성능이.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능력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사 플랫폼 이렇게 8곱하기8 차량으로 기동성 좋고 1분에 12발 대화력. 그다음에 이 정말 다양한 미사일들. 그죠? 그다음에 주요 사거리 되게 길어요. 예, 이렇게 80km에서 전수 탄도 290km까지. 사거리가 굉장히 긴 편이죠. 자, 그리고 천무의 이게 경쟁력인데 한번 보시면 천무가 맨 왼쪽이죠. 차륜형, M. 미국 거는 이제 괴륜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동성이 그래서 되게 좋고요. 대용량 2개 포드고 탄종 호환성이 너무 좋아요.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한적이죠. 가격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의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그 구글의 나노 바나나를 좀 이용했더니 아주 좀 더 쉽게 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오늘 삼성 2나노 파운드리 관련해서 그 삼성전자가 미국 빅테크 기업인 그 AMD 있죠. 구글과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에 협상을 진행 중. 이게 글로벌 이코노미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이 2나노 공정을 활용해 구글의 TPU와 AMD의 잉스틴트 가속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지금 테일러 공장 있죠. 테슬라 칩 만들어주는. 거기서 아직 그 계약을 맺은 건 아니에요. 이제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AI 칩이죠. 근데 그러면 갑자기 왜 얘네들이 미국 삼성과 좀 협상하려고 하냐. 파운드리 시장 1위 TSMC의 정책 변화 때문이래요. TSMC가 최근 대만 외부 지역에서는 2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부 규정을 도입해. 그러니까 대만 이외의 공장에서는 2나노는 안 돼요. 3나노까지만. 근데 지금 원하는 고객들이 2나노를 원하는데. 그러면 대만 공장 써야 되는데 대만 공장 원치 않아요, 지금 미국은. 미국 내에서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한테 밀려버리는 거예요. 기술력은 더 좋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 내 생산입니다. 그 삼성한테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고 2나노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3나노랑 5나노 요거는 그 지금 TSMC가 하는 거죠. 예, 지느러미 구조. 전력 효율이 GAA가 25%더 적어요. 전력 효율이 좋은 거죠. 전기를 덜 먹는 거죠. 핀펫은 이렇게 생겼어요. 세 면이 닿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죠. 근데 미세화 한계, 3나노 이하는 어렵고 GAA는 보시면 4면이죠. 4면이 다 닿는 거죠. 높은 전류가 구동되고 3나노 이하, 2나노. 좀 복잡하죠. 수율이 낮고. 근데 어쨌든 2나노로 가려면 GAA로 가야 됩니다. 삼성은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2나노가 드디어 삼성의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됩니다. 드디어 들어가니까 이제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그 계약 맺을 때 삼성 테일러 공장이 3나노급 장비가 TSMC 미국 공장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미국 공장만큼은 삼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대만은 TSMC가 훨씬 잘하죠. 근데 그거는 2나노 이하는 3나노, 2나노 이하는 안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TSMC의 지위가 한계가 있고 삼성한테 엄청난 기회예요, 이거. 무조건 이 기회 살려서 계약을 무조건 따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더 뛰셔가지고 구글, AMD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 공장 24조, 텍사스 총 투자금 57조, 미국 보조금 9조 받고 내년에 양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삼성한테는 좋은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까지,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요. 빨리 보고서 이거 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부터 좀 할게요. 자, 삼성전자 노건창 연구원님이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목표 주가 14만 3천 원 올렸고요. 신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일반 데이터 센터 서버 교체. 그래서 서버 D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 그리고 세계 최초로 2나노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모바일 칩 엑시노스 2600은 HBP를 탑재했대요. 열을 방출해 주는 것 같아요. 발열. 그러니까 삼성 그 칩의 단점이 발열 이슈. 3년 전에 한번 발열 이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를 저도 한번 이제 AI한테 물어봤더니 기존의 엑시노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열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HBP 있죠. 파란색. 얘를 붙여서 열을 외부로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마 개발한 것 같아요. 요걸 좀 기대해 보고요. 자, 그다음 NH의 류영호 윤진호 연구원님 목표 주가 15만 5천 원, 내년 영업이익 115.7조. 이젠 100조가 기본이네요. 노무라가 133조. HBM 109% 성장합니다. 메모리 시장은 공급자 우위다. PBR 1.5배니까 과거에 2배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주당 순자산 가치가 76,141원인데 여기에 옛날 고점이 2배거든요. 2배 곱하면 15만 2천 원 나와요. 실제. 예. 그러니까 15만 2천 원 가면 예전 고점이에요. 예, 예전에 좋았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을 때가 21년 1월이잖아요. 그때 PBR이 2배 넘은 적이 있어요. 2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배 간 걸로 아는데 그때보다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보다 밸류가 더 낮아요. 왜? 자본이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닉스도 좋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도 있지만 아니 못 갈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못 갈 이유는 도대체 못 갈 이유가 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예, 아니 그럼 못 갈 이유는 뭐지? 예, 삼성전자 15만 원? 뭐 못 갈 이유는 있나요? 예, 가야 될 이유가 아닌 뭐 만약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못 갈 이유.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는 봐요. 이게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조건들만 맞으면. 근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중간중간 변수가 생겨요, 갑자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변수가 안 좋게 작용하면. 근데 그 변수가 생각보다 더 좋으면 그냥 그거 뚫고 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도 예측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만 우리는 추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이트를 타고 가니까 그 길 그대로 그냥 열차 타고 가시면 돼요. 네. 자 알테오젠은 이제 줄을 서시오 이게 뭐냐면 MTA 계약을 맺은 게 10건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고 싶어서 미리 어떻게 보면 가계약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보니까. 저도 MTA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물질 이전 계약. 근데 어쨌든 이걸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기 중에 인제 본계약까지는 한 5 개에서 6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기 중인 것 그 계약 같은 경우 이게 5 달에서 6달 정도 지금 이게 만약에 한 건씩 계약을 하면요. 보통 6 개월 단위로 하니까 그럼 10 번째로 지금 인제 물질 이전 계약 맺은 회사 있죠. 여기는 4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내 순번 기다리려면. 4년 후에 그럼 누가 4 년을 기다려요. 아무도 못 기다립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거 순번대로 이거 하게 되면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상 MTA 후에 6 개월 내에 계약 조건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예. 조건서를 요구를 해요. 이걸 달라고. "나 계약할 테니까 너네 조건 줘, 조건서." 근데 6 개월 기간 지금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 순서 이대로 가면 6 개월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번 뒤로 밀리고 계약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저 계약도. 그래서 옵션 계약 금액을 지불한대요. "야 나 먼저 체결 좀 해 줘. 나 좀." 그래서 옵션을 먼저 걸고 예 "내가 먼저 체결할게." 예 우선권 달라는 거죠. 줄 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기업은 4 년을 대기해야 되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번대로 어쨌든 계약 논의가 진행 중인데 어쨌든 이게 6 개월 지나면 또 이게 계약이 또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예 요 부분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옵션 계약금 내고 이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 "먼저 달라." 예 이거죠. 그만큼 알테오젠 기술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뭐 미공개됐지만 호주 기업 CSL의 면역 글로불린 제형 치료제인 것 같아요 요거. 요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알 수는 없죠 명확하게. 키트루다 SC FDA 승인 아스트라제네카 기술 수출 이후 추가 계약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10 개가 대기 중에 있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 중에 10개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계약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죠. 이 계약을 이상하게 해 버리면 다른 계약에도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테오젠이 첫 번째 계약 맺는 거 10개 중에 정말 유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알테오젠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다 그거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기술 수출 이후에는 다른 기업들과 유사 조건으로 하기니까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올 계약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계약이 잘 되면 주르륵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 MTA는 물질 이전 계약, 텀시티는 이제 조건 요약 문서 이제 계약하기 전에, 모달리티는 의약품의 표적, 예, 타겟 방법 어디를 표적으로 하냐, 치료할 때, 면역 글로불린은 외부 물질을 방어하는 면역 체계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신세계 그 실적은 돌아오고 자산은 깨어난다. 백화점 매출이요 2 자릿수예요 10월에. 놀랍습니다. 11월에 7.3 엄청난 고성장이에요. 아니 백화점이 저렇게 잘 됩니다 지금. 외국인 매출 비중은 올해 4.4에서 하반기 5.1, 내년에 6% 전망하고 면세도 중국인 단체 관광의 비자 면제 좀 나아질 것 같고 인천공항은 철수하죠. 적자 축소 기대. PER은 9.4배로 좀 높아졌지만 백화점 매출 성장률이 지금 10% 이상이잖아요. 주주환원도 강화되고 있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갖고 있죠. 여기 지분 60%. 그 가치도 굉장하죠. 그래서 여전히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LG엔솔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 3.9조 원 규모 공급 계약 해지 공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상용차용이고 승용차가 아니라요. 그리고 LG엔솔 자동차 사업부 내 특정 OEM 팀 이게 포드, GM 완성차를 담당하는 팀이 아니고 신시장 팀에서 주도한 프로젝트고 승용차도 아니고 상용차예요. 그리고 이걸 하려고 새롭게 라인 깐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약이 해지돼도 큰 차별 그게 없대요. 수조 원 단위의 공시 금액은 맞는데 이게 연간 수익성이나 매출 계획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랍니다. 예.
그래서 24년 2분기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매출도 1,000억 원, 전체 계약액들이 3% 밖에 안 돼서 실제 실적에도 큰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이 계약 자체도 26년 이후 주요 매출 계획에 크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하향 조정도 뭐 가능성은 낮다, 이런 좀 평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이나 설비 투자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자산 손상 처리나 위약금 등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사륙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오창 공장이 애리조나 공장에서 27년부터 본격화될 거고요. 현재 리비안, 또 벤츠, 포드 등 사륙파이 수주 과제는 잘 되고 있다. 내년 성장은 또 ESS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잭슨 공시가 막 연달아 나오니까 막 피곤합니다. 막 뭐 배터리 계약 해지되고 막 조 단위고, 근데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ESS 가장 앞서 있고, 예, 영향 제한적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S는 두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핵심은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 개선과 수주 모멘텀인데, 지금 해저 케이블 등 고부가 가치 제품 매출 비중 증가하고 있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발주도 기대되고, 또 LS전선이, 이건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에 히토류 투자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 만든 히토류 금속을 어디로 보내요? LS전선 미국 공장 보내면, LS전선이 해저 케이블을 그 공장 옆에 하나 연구자석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전선 만들어요.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최근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일단 그 고순도, 그러니까 이 연구자석을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모터 같은 데 들어가죠. 로봇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사업이죠. 비중국 히토류 사업을 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리스크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LS의 증손회사. LS의 자회사가 아니라요,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이 S6 솔루션주가 상장 위해서 예비심사 신청서를 기어이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최대주주 이익 극대화보다는 계열사 업황 호조 따른 공모자금 조달 후의 성장이 예상된다, 할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걸 떠나서 중복 상장 자체는 좀 어쨌든 주주 가치 훼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고요. 지주사 가치 훼손 요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S6 솔루션주가 그냥 회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사실. LS그룹이 인수한 옛날에 슈페리어 S6 있거든요. 그 회사의 밑에 있는 회사예요. 권선이 뭐냐면 구리선에 절연 물질 입혀가지고 모터나 변압기에 코일 있죠. 거기 들어간 부품이고, 전기차 구동 모터, 변압기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AI 핵심 아닌가요? 진짜 핵심 글로벌 1위예요, 이쪽. 알짜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알짜배기 아니면 뭐 상장해도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설사 자회사라고 해도 알짜배기가 아니면, 예,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알짜가 상장하면 이거는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어요. LS가 LSIND를 지배하고, 여기 지분 90%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슈페리어 X6 지배하고, 슈페리어 X6가 S6 솔루션.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지배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다 갖고 있으니까 LS가 직접 지배하는데, 요게 어쨌든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주 가치가 안 좋죠. 알짠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네, 거래소에서 판단을 이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도 됐으니까, 예. 어쨌든 주주 가치 훼손 쪽으로 본다면 아마 상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IM증권에서는 동가격 상승수에, 당연히 이게 전선주는요, 동가격 올라가면 좋아요. LS전선, LSIND 제품 가격. 여기 아까 LSIND가 저 방금 말씀드린 이번에 상장 신청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사주 12.5 갖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이 소각 의무화 법안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재고, 오늘은 어쨌든 구리값 상승으로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공시하고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더 해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이 수상함 도처, 여긴 필리핀에 수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호위함가. 예, 호위함이 이렇게 생겼대요. 예. 미국에서도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 하거든요. 필리핀 해군의 중기 전력 증가 계획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응한 해군력 강화 추진 목적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2020년에 호세리잘급 호위함 2척을 수주했었고요. 척당 4천억 원대로 함정 건조는 상선 대비 고부가치 선박입니다. 예.
페루 호위함 사업도 지금 수주 경쟁하고 있고, 미국의 프리키탐 아까 호위함 그 헌팅턴 인걸스가 수주했다 그랬잖아요. 현대중공업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로 참여는 가능할 거예요. 직접 만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도 기대가 되고, 한미반도체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고 좀 자기 자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랑할 만합니다. 예, 제가 읽어보니까 마이크론으로부터 최고의 장비 공급사 상을 받았어요. 여기 한미반도체가 HBM 그 TC 본딩이란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싱가포르, 일본 히로시마 여기 마이크론 공장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계 인류 상품 선정됐고 산업통상부가 이 장비를 3억 불 수출 탑. HBM TC 본도 세계 1위예요. 71.2. 2위가 삼성에서, 이게 삼성이 쓰는 거 세미스입니다. 그 삼성도 요 정도인데, 삼성이 아마 HBM4를 수주 받잖아요. 엔비디아 엄청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세미스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미 걸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HBM4. 그리고 하나비전이 좀 아쉽죠. 하나세미텍이 3.2. 원래는 없었는데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용 로켓 차폐, 전자파 차단하는 거.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제 로드맵인데, 국제 반도체 표준협의 기구에서 HBM4 규격을 좀 완화시켜 줬어요. 700, 그러니까 높이가 720인데 775까지. 높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HBM4 높이를 낮추면 이 쌓는 층수를 낮춰주거나 두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넓혀줬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당장 필요하진 않아요. 다행히. 예. 그래서 아직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드 PC TC라는 장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HBM4는 이 다이가 이 네모난 거 있죠. 이게 다이거든요. 칩 하나. 이게 엄청 커요. 그래서 와이드 넓은 규격의 TC 장비가 필요해요. 이게. 그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아마 내년 하반기 출시가 예정된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공장을 건립한대요. 그러면 아마 양산은 뭐 27년에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좀 시간 걸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칩이 확 이렇게. 그래서 와이드 본딩 장비라고. 근데 HBM 그러면 TC 본도가 도대체 뭐냐? 자꾸만 TC 본딩 TC 본도, TC 장비 이러는데, 뭐 하는 장비냐면 이게 HBM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하나 칩. 요 밑에 있는 게 기판, 요게 기판이 있고, 요게 HBM 다이가 있죠. 쟤를요 붙여요. 요게 장비입니다. 붙여서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칩 있죠. 이미 여기 있는 저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다리미로 누르는 것처럼 쭉 눌러요. 그럼 거기 다리미에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겠죠. 빨갛게. 여기 숄더볼이 있어요. 이거 녹아요. 예, 여기 뭐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막 이렇게 접착제처럼 녹아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압력을 줘요. 이렇게 힘을 쫙 줍니다. 그래서 TC 본더라 그래요. 예, 본더는 붙인다는 거고, TC는 열압착, 예, 용어입니다. 그래서 열압착 TC 본더 붙인다. 그 칩과 칩을 접합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한 12층으로 쌓아요. 저걸 반복해. 요거 만드는 세계 1등 기업이에요. 한미반도체가. 근데 와이드 TC는 뭐냐면 이게 길어지잖아요. 칩이. 거기에 맞게 얘도 그럼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본도 헤드가 커져야죠. 저거예요. 저걸 이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워낙 많이 물어보시는 기업이라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했고, 잠깐만요. 아유, 저 이제 내려갈 준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못하겠는데 오늘. 뭐부터 해야 되나? 네. 일단 요거 그래도 화학 쪽은 하고 갈게요. 아직 남은 불안 요소도 2차 전지. 10월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중단. 한투에서는 좀 안 좋게 봅니다. 배터리를. 판매량 하향 전망 불가피하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흥행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오히려. 왜냐면 다 테슬라만 살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전기차 안 팔릴 텐데. 예, 대중화를 가로막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ESS가 지금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올해는 50.4, 내년에 20%대로 둔화될 거래요.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 둔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안 좋게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은 같은 현상을 또 다르게 봅니다. ESS 여전히 좋다. 전기차 부진한 거 이미 반영됐다. ESS 성장을 가리면 안 된다. 그건 좋다. LG엔솔 시총이 120조 원까지 갔을 때는 간 다음에 더 못 오른 건 ESS 성장이 이제 그때 그 시총에 반영됐지만 80조 원대에서는 또 반영이 안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시총에선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한나 연구원님 얘기처럼 전기차 배터리백 기업과 지난주에 계약 해지했지만 27년 이후 예상 매출의 1.7%밖에 안 돼서 영향 없다 거의. 별로 없다. 그리고 3년 후에 LG엔솔의 예상 순이익은 2조 원 이상. 배터리 보조금까지 받으면 3조 원 방어 가능하다. PER 여기에 40배 곱하면 시총 120조 가능하다. 90조 이하에선 사란 얘기죠. 그래서 이 숫자로 보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엔솔 지금 하방은 다 막혀 있고 소재주들도 안 무너질 거다. 그리고 27년부터 ESS 고객군 확장될 거거든요. 예. ESS 기반의 AMP 특히 27년에는 800볼트짜리 데이터 센터가 나와요. 거기엔 ESS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현수 연구원님 의견을 이대로 좀 배터리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 없지 않나. 뭐 전기차 안 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악재 다 나왔고. 근데 LG엔솔이 120조 가면 좀 조심하시고요. 그때 가선 좀 조심. 근데 지금 80조 원대에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도가 BIS가 뭐냐면 표준 기간인데 제품 서비스가 인도 표준에 부합한지 검증하는 건데 이 검증 없애버렸대요. 그럼 중국에서 막 수출할 수 있어요. 이런 섬유 만드는 그런 소재들을.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이런 그 소재, 화학 소재 수출이 급등해 버렸대요. 그리고 중국의 의류 수요도 급증하고 있대요. 최근에 좋다고 합니다. 그 중국 의류 수요 BIS 인증 철회. 그럼 중국 폴리에스터 있죠. 옷을 대부분 폴리에스터로 만들잖아요. 가동률이 올라간답니다. 근데 폴리에스터는 뭘로 만드냐면 원재료가 PTA고 그 PTA 원재료가 또 PX라고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수요가 좀 늘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판 만들죠. 스판덱스. 효성 TS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판덱스 재고가 준다는 건 효성 TSC한테 좋은 거죠. 스판덱스 만드는 세계 1등 기업이니까. 그리고 폴리에스터 원재료 만드는 PX 그 회사가 S오일입니다. 정유사가 만들어요. 그래서 S오일과 효성 TNC에 좋다. 이런 내용이고 요새 금값 막 오르죠. 아니 구리값 오르는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소재 전 세계 2위 그레스버그 광산 사고 따른 구리광산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인데 중국 구리재련 업체가 정년구리 10% 이상 감산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재련 수수료를 0으로 해버렸어요. 재련 수수료가 낮을수록 구리값 오릅니다. 이건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 얘기가 이제 충격을 주면서 구리값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거기다가 지금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하는 사이클도 끝나가고 생산자 물가 내년에 중국 오를 것 같고 구리 수요 증가할 것 같고 중국에서 니켈 값도 오르고 있대요. 약간 감산하는 거예요. 중국 통화량 증가, 유동성 증가. 근데도 수요는 증가하고 유동성 증가하는데 생산은 늘리기 어렵고 반도체랑 똑같은 거죠. 메리츠에서도 장재호 연구원님이 이게 구리 재련 수수료 검은색 밑으로 확 꺾였죠. 이렇게 재련 수수료가 꺾이면 구리값 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칠레 구리광산 업체와 중국 재련소가 이 TC 재련 수수료를 톤당 0달러에 합의해서 난리가 났고 구리값 올랐고 공급 줄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 엄청 많죠. 예. 그 데이터 센터는요 만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리값 올라가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그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어떤 비용이 막 너무 증가하면 이게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구리값 좀 오른다고요. 그 영향을 크게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센터 수요는 늘고 가격 민감도가 되게 낮다.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 정도 투자비가 드는데 구리값 10% 올라도요. 투자비 상승분이 0.27%. 그러니까 타격이 없는 거예요. 민감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리값 상승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죠. 구리값 오르니까 데이터 센터 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픽은 LS와 풍산, 해외 기업은 타세코, 마인스, TGB라고 하는데 캐나다, 북미 순수 구리 플레이 업체라고 합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ESS 내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간 이제 마무리는 해야죠. 오늘 뭐
삼성전자 12만 원 갖고 하이닉스 신고가. 네, 오늘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 9%. 난리가 났네요. LS가 9%, 현대오토에버, LIG 넥스원 뭐 그냥 다 뜨겁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예, 현대모비스, 또 현대차, 뭐 SK 할 거 없이 다 고르게 갔고, 오늘은 근데 이게 증권이나 이게 왜 빠진지 아세요? 고배당주도 오늘 배당락이에요. 배당락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오늘 로봇주 다시 급등, 바이오 급등, 반도체 소부장 급등, 두산 테스나 급등. 좀 빠진 거는 원희가입에서 좀 빠졌고, 루니 좀 빠졌고, 동진세미케 일부 좀 반도체 소부장은 또 이게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별화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대금 상위 기업 중에서는 뭐 아까 뭐 비슷합니다. 네, HVM 그 스페이스X 관련주 다시 급등했고, 연말에 개별 기업도 강해요. 연말 연초는 보통 코스닥 강하니까 50억 대주주 물량도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분위기 좀 괜찮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합병하죠. 이제 거래 정지됩니다. 한 달 정도. 인프라코어랑. 그래서 오늘 거래 정지 앞두고 좀 급등. 전선주, 구리주가 좋았습니다. 방산주. 그리고 한전이나 삼성생명 같이 고배당주는 조금 빠졌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어쨌든 종합주가지수 4,200 넘어서 신고가입니다. 이제 신고가. 예, 종가기 아니야. 조금 남았네요. 4,221이니까. 예, 오늘 종가에 제가 종가를 못 봐서 넘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넘어가길 바라고, 코스닥도 1,000 넘길 바라고. 오늘 섹터는 역시 전선주, 로봇주, 인터넷, 핵융합, 우주항공 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반면에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예, 이게 배당주들 있죠. 레드캡토, 롯데렌탈, 뭐 K카 이런 쪽은 좀 빠졌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오늘 좀 일부 못한 게 있어서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